문화 융성을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간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 운영 방향인데요. 어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보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보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 좀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예, 업무 보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좀 핵심을 요약해 보자면 맞춤형 문화복지의 확대, 그리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일자리 확충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맞춤형 문화복지라고 하면 이 세대별로 각 세대에 맞는 나이에 맞는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이고요. 일자리 확충의 경우에는 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집중 투자해 좀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춤형 문화복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예, 맞춤형 문화복지라고 딱 표현을 들어보자면 그 세대별 그러니까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모든 국민을 그 나이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그리고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장년층, 그리고 어르신 이렇게 나눴는데요. 먼저 각 세대별로 대표적인 정책을 한번 살펴보자면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예술 강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내년 2014년에 1,300여 곳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좀 확대하고 2017년까지 이 예술 강사를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장년층을 살펴보면 그 문화패스제를 도입해서 청년들의 어떤 문화생활에 혜택을 좀 주고요. 직장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이 기업과 직원이 여행 비용을 공동 적립하는 그 체크 바캉스제를 도입하는데요. 이 제도는 지금 프랑스에서 좀 시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서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그렇게 할인해주는 혜택 등 다양한 세대별 문화복지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 시기별로 필요한 복지들이 있는데 그 복지들을 맞춤형으로 만들어준다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문화 소외계층도 돌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에 대한 정책도 나왔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문화 소외계층, 그러니까 저소득층과 또 장애인들을 위한 그 문화예술 강사가 현재 72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가 필요한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17년까지 80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경우에도 현재 230명에 불과한데 이분들을 그 600명까지 끌어올려서 장애인 시설에 좀 파견을 하고 또 그 문화체육 관광시설 같은 경우에 그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성과 편의성을 좀 올리는 그런 장애 없는 환경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면 소외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새 그 멀티플렉스 극장이라든가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그 대도시와 또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문화 격차를 좀 줄여나간다는 그런 정책으로 그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영화관 건립 등을 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외된 분들이 이제 문화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창조경제 실현을 통한 문화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한번 들어보죠. 네,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화산업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산업의 경우 이 관광산업, 또 콘텐츠 산업, 그리고 또 스포츠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또 고부가가치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투자를 좀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2017년까지 21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규모를 좀 더 키워야겠죠.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그 현재 1,000만 명을 넘어선 외국인 관광객을 오는 2017년까지 1,600만 명으로 끌어올린다라는 계획이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좀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들의 불만 사항을 좀 듣고 해소를 해야 할 텐데 대체적으로 이 불법 콜밴 그리고 또 바가지 요금 또 무자격 그 가이드들에 대한 그런 불만이 좀 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관광 경찰 제도를 도입해서 근절해 나가고 또 우리나라의 그 저가 문화 상품보다는 좀 고품격의 문화 관광 상품들을 개발해서 좀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꾼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내 관광 산업도 좀 육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좀 직장인이 쉬어야 좀 시간도 나고 또 관광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체 휴일제를 좀 도입해서 여가 관광을 좀 활성화할 방식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좀 차근차근 시행을 한다면 2017년까지 21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요즘에 프로야구 시범 경기 개막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고 네. 야구뿐만이 아니라 프로스포츠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뭐 문화산업의 발전의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재원 마련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재원 없이는 어떠한 좋은 정책도 시행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이 재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화체육관광부도 오는 2017년까지 문화 재정을 2%로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추진 가능성이 있는데요. 문체부 관계자는 2017년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11.5%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현재 그 문화재정이 1%를 조금 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든 업무 보고에 나온 사항들을 시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산 확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 행복 시대의 본격적인 구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